자, 경제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볼게요. 하루에 4.5개의 기업이 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현재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213건입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64.4% 늘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파산 신청 건수보다 20.8%가 많은데요. 이건 2006년 이후 최대치고 올해 하루에 4.5개의 기업이 법원을 찾아서 파산 신청을 한 셈입니다.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파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산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자산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공장이 있고 뭐 공장이나 건물이 있고 아니면 기계류들이 있는데 빚이 그게 한 10억 되는데 빚이 한 20억 정도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갚으면 어느 한 사람은 완부를 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에 있는 사람은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공평하게 받기 위해서 그나마 빚잔치를 하기 위해서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던지는 게 파산 신청인 거예요. 파산 전문가. 파산. 이건 아닌 척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런 파산 신청을 하고 회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요새는 회생이 안 되고 그냥 청산 처리가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나마도 남길 게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파산 신청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접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신불자 되면서 은행이고 뭐고 그냥 다 날려버리고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파산 신청하는 기업들보다는 10배, 20배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없어서 없는 살림에 사업 시작했던 사람들. 이 회생이 그런 절차고 파산은 남은 자산으로 빚잔치하고 해다 접는 청산형 절차래요. 어차피 있어야 파산을 한다고. 내가 쥐뿔이나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파산이고 뭐고 갈 거 없이 그냥 공장 문 닫고 접으면 끝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중소기업들은 지금 있는 뭐 4.5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는 거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중소기업 창업 숫자를 2배로 늘려놨어. 2배로. 그만큼 중소기업이 살만한 여건이 있었단 말이야. 이걸 1년 만에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윤석열은. 이게 단순하게 뭐 경기가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뭐 전염병도 아닌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고통 분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중소기업이 제일 먼저 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예산도 삭감한 적도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많이 진흥책 했어요. 해주고 기술 R&D 지원비 해주고 수출하는 거 지원해주고 혹시라도 있는 대출 같은 거 전환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중소기업을 늘리고 키우고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는데 얘네들은 그 예산보다 처음보다 다 날린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사다 쓰라 그런 거고.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은 살아나갖고 사상 최대 호황을 보고 있는 거고 우리를 뛰어넘어 버렸죠. 경제 성장률에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책의 실수가 아니에요. 정책의 의도적인 악용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될 줄 알고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망해가고 있어야 하지 회생을 위한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러한 파산이나 이런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대기업들, 자본 있는 기업들이 모든 시장을 독식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거를 고통 분담을 해가면서 조금씩 같이 굶어가면서 손실을 나눠가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호황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모두가 잘 살자 조금이라도 같이 벌자라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강자 우선으로 모든 정책들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불공정거래법이니 뭐 이런 거 이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기업이.
심지어 기업주들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뭔 짓을 해도 구속을 안 한다고 하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운데 대기업들이나 기득권에 있는 기업들이 밑에 있는 하청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보살필 이유가 없죠. 걔네들 일거리 뺏고, 걔네들 마진 줄이고, 무리한 하도급 치고, 제대로 결제대금 지급 안 해서 망하고 나면 그냥 퉁치고 날려버리는 이따위 그 60, 70년대에 있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일종의 차별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 문재인 케어 관련된 긍정적 효과 분석이 나오니까 잘못됐다라고 부정했던 겁니다. 네, 문재인 케어의 긍정적 효과 연구 자료가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된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내놓고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성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이 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자료에는 마치 굉장히 많은 병이 더 많이 발견된 것 같이 나오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2배씩 증가한 건 아니라면서 뇌졸중의 경우 1, 2년 가지고 예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낸 자료를 이렇게 자기가 반박할 수가 있나?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그럼 왜 자료를 왜 냈어 도대체? MRI를 와, 보험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실려왔을 때 좀 더 신속하게 검진을 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이제 말하자면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자들을 더 많이 찾아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예전에 아플 때 이석증이 있어갖고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막 토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의사가 메인 의사가 아니고 이제 수련의가 있었는데 MRI를 찍어보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뇌졸중이면 이게 보험 처리가 돼. 찍어봤는데 아니면 내가 내야 되는 네.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공지를 안 하고 나를 바로 MRI를 찍혔어요. 그래갖고 찍고 나왔는데 240만 원인가가 나왔어. 그 촬영 비용을 해갖고. 근데 깔끔해, 깨끗해. 그 다음날 의사하고 그 사람이 불러가지고 이게 사전 공지를 못해서 이게 환자 부담금이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진짜 죽을 사람인지 아닌지 하기 위해서 그 경각에 서 있는 위치에서 당연히 그걸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갖다가 의사가 만약에 과잉 진료를 했다고 고발을 하면 역으로 의사가 그것 때문에 소송이라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분명히 이게 숨 넘어가게 뇌졸중이 틀림없는 환자다 하기 전에는 이 오다를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환자로 해갖고 치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해지도록 방치를 하고 관찰을 하는 게 일상적인 그동안의 의료 처치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람 잡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한 거거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진 거고, 지금 이사장이 말하는 대로라고 치면 그동안은 이거를 안 해줘갖고 사람이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게 중증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배나 많았었다는 거야. 그거를 줄일 수 있었다고 치면 나중에 중증 치료비로 들어가는 투자되는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잘한 거거든. 근데 문재인 케어를 잘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표를 해놓고도 그거 잘못된 자료예요. 그래서 얘의 논리가 그거야. 원래 뇌졸중 환자가 그만큼 있었어. 네? 진짜. 그만큼 있었으니까 이게 꼭 MRI를 찍어서 그게 찾아낸 게 아니라니까. 그냥 냅뒀으면 내가 찾아냈을 건데 미리 과잉 진료한 면도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효과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파갖고 왔는데 안에서 막 뇌출혈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장기가 터질 듯이 아프고
입으로 피가 토해지면 그때부터 치료해 줄게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봤고 빨리 찾아서 고치면 좋은 거고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아요. 네, 문재인 케어는 뭐 일찍이고 이찍이고 한번 혜택 본 사람들은 아 그래도 문재인 이거 잘했네. 이찍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찍도 심지어 이찍도 그거 문재인 케어 그는 잘했는데 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사가 먼저 특진을 요구를 한다니까요. 아, 요거 MRI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험 처리 안 돼요. 돈 내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있는 사람 합시다 하지만 없는 사람은 그럼 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그거를 몸빵으로 때우든가 아니면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놀랍도록 이 정부가 빠른 게 뭐냐면 비싼 투여되는 수입약들, 항암제들, 이런 MRI 같은 비싼 치료분들, 이런 부분들을 비보험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 케어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돈 있는 사람만 의료 서비스를 비싸게 제공받을 수 있게 가는 거고 일반적인 서민들은 진짜로 어디가 부러져도 막 어디가 잘려도 눈에 보이는 게 안 나타나게 되면 이거를 제대로 된 초기 진료 내지는 장기적인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위험에 돌출시킨다는 거지. 그러면서 병원은 병원대로 돈만 쳐 벌고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너무 많이 사람을 살려놨어. 어이구. 그 상황이죠 지금. 윤석열 사람을 죽여도 그냥 아유 돈 있으면 내고 아니면 뒤지세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영리법인 그러니까 대형 대학법인 그러니까 이런 비싼 치료를 할 수 있는 일종 대형 법인 병원들 그 다음에 비싼 항암제나 치료제들을 비보험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의료기 회사나 제약회사들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면 치료비가 비싸져야 실손보험이 됐든 아니면 뭐 의료비 보험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가입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대자본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와 있었고 심지어 재정 적자도 없었어요. 코로나 시기 때 그때도 그렇게 오히려 이익이 났죠. 그렇죠. 잔병 치료하러 병원 들리는 사람들이 안 오는 바람에 그렇죠. 코로나 때 오히려 그 제일 재정이 건전했다고 할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던 것들을 아무 이유 없이 깨부수고 있는 게 지금의 윤석열의 지금 정책이라는 거죠. 냅둬요. 폐지 주우면서도 윤석열을 찍는다 어떡하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종부세를 걱정하면서 이직을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폐지값 4분의 1 됐고요. 철근값, 고철값 절반 됐어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또 국진당 찍을 거고요. 왜 윤석열 그랬는지 찍을 알아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거 사주라고. 국내산 활용하라고 보조금 주고 그거 시켰어요. 지금은 보조금 끊어버리니까 다 수입해요. 해외에서. 국내에서 일일이 손으로 주워 갖고 오는 거 아예 취급을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취급해주는 데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근데 그건 잘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